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끼고 매매, 즉 세안고 집을 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끼고 매매는 첫째, 기존 임차인 전세끼고, 둘째, 잔금일에 맞춰 새로 전세, 셋째, 대출 플러스 전세 보증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일명 갭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과 갭투자는 좀 달라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아주 적을 때 소액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의 방식 중 한 가지고요. 전세 사기나 갭투기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은 추후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당장 실거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2년 뒤 또는 4년 뒤에 들어가서 살 집을 미리 매수하는 목적이 있겠고요. 둘째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레스파킹의 개념으로 자산을 사놓는 투자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지금 당장 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월급 350만 원을 받아서 매달 2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년 동안 2,400만 원씩 모아서 그렇게 4년을 모으면 9,800만 원, 즉 1억이라고 치면 4년 뒤에 집값이 과연 지금과 같을까?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저희처럼 기댈 곳 없는 일반 사람들이 월급만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전세 레버리지 방법을 통해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존재돈을 불려서 투자 수익금을 만들었고 이후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는 살 정도의 자산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저처럼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재테크나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레버리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산 증식 사다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전세에는 이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역전세와 같은 리스크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끼고 매매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5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면 전세 4억의 보증금을 끼웠을 때 내 돈 1억만 있으면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같은 기타 부수 비용은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이 1억도 신용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해서 4년을 모아 1억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고 기회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세 끼고 매매의 각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자, 첫째, 전세 끼고 기존 임차인, 즉 세안고 매수 같은 경우에 이미 기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매매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겠지만 잔금일까지 전세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계약 만료 전 불시에 전세를 빼고 퇴거한다고 하며 급하게 전세를 새로 맞추거나 시기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역전세를 맞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세안고 매수의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이 점유계정, 주인 전세가 있는데요. 즉 집주인이 전세 임차인으로 살아주는 조건이에요. 매도자의 급한 사정, 예를 들면 세금이나 명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집이 너무 안 팔리는 시기에 가능한 거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 우위일 경우에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맞추거나 또는 잔금일을 여유 있게 뒤로 뺀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또 집주인이 살던 매물은 집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게 살아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임차인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적어지고 원활한 계약 진행이 가능하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잔금일의 전세를 새로 맞추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기존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매수 잔금일에 맞춰서 전세 임차인을 새로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주변에 앞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적거나 해당 매물의 전세가액이 높은 지역에서 지금처럼 전세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시세보다 전세를 높게 맞추게 된다면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전세를 예상보다 낮게 맞추게 될 경우에는 초기 예상보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잔금일에 전세 임차인을 못 구하게 될 경우에는 급하게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던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예산이 모자르거나 담보대출이 예상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철저한 사전 유서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셋째는 바로 대출 플러스 전세 보증금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세 레버리지와 대출 레버리지 모두를 활용해서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대되는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리스크가 좀 크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고 좀 낯서실 거예요. 그래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을 매수하면서 잔금에 맞춰서 등기부등본 관리상 1순위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그다음 2순위로 전세 임차인을 맞추는 방법인데요. 허브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 살기에 대한 도란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단 잔금일에 대출이나 전세 임차인의 일정이 안 맞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 외에 1순위의 전세 보증금이 있더라도 2순위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건 지금 불인이 단계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출 플러스 전세 보증금 이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심화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내 돈 5억이 생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내 자본금을 최소화시키면서 5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렵고 낯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한 번쯤 알아보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언젠간 내가 이런 방법을 써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세 끼고 매매, 즉 새 안고 집을 사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하나씩 다시 되짚어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째, 기준 임차인 끼고, 즉 새 안고. 자, 둘째, 잔금과 동시에 전세 새로 맞추기. 자, 셋째, 대출과 전세 보증금. 자,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선순위, 후순위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선순위, 후순위 방식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알아보시면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주식, 코인도 있겠죠? 또는 사업이나 부동산, 그게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도 나쁘고 재능이 없어서 주식이나 코인은 너무 어렵고 번번이 돈을 모두 날리기 일쑤였거든요. 사업 역시도 한때 아주 잠깐 잘 돼서 꽤 많은 돈을 벌었던 적도 있지만 타고난 천성이 워낙에 게을러서 지금은 모두 쫄딱 망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부동산이 저한테 가장 잘 맞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서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일삼는 바람에 최근 2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경험담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